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크 팩토리의 캐런입니다. 다들 어떤 물건 사고 싶으신가요?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상품을 지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유명 백화점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백화점을 최근에 바라보면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쇼핑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문도 열지 않은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된 건데요.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유명 명품 매장 앞에 줄 선 사람은 정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들이 침낭과 소형 텐트까지 치고 추위와 싸워가면서 명품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명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 대행업체라고 합니다. 대행업체가 생겨날 정도로 명품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 TV에서도 황금 시간대에 명품 판매 쇼핑몰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희애, 김혜수, 주지훈 등 최고의 CF 스타를 내세워서 명품 온라인 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또 줄줄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싼 물건을 찾는 검색어 취보다는 고가 또는 최적의라는 베스트를 찾는 단어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명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럭셔리 제품 판매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명품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소비에 힘입어서 2019년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진짜 V자형 회복인데요. 이런 럭셔리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다가 올 들어 사상 최고치였던 2019년보다 시장 규모가 1% 정도 늘어났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개인 럭셔리 시장이 연간 6에서 8%까지 지속 성장해서 2025년에는 3,600에서 3,8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125억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명품 시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가의 가방과 시계, 주얼리 시장이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 소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럭셔리 제품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명품의 주요 소비 계층이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고객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이들의 럭셔리 제품 구매가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명품 산업에 르네상스를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채널에서 명품 소비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명품 온라인 소비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50% 증가했고요. 올해 관련 시장 규모가 620억 유로가 될 전망입니다. 브랜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전체 명품 온라인 부분은 한 40% 정도고요. 올해 럭셔리 시장 회복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온라인과 이런 단일 브랜드 매장을 결합한 채널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럭셔리 제품 관련 중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도 역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중고 명품 시장이 2021년에 3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만난 명품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상품 외에도 디지털 시장의 개척에 정말 한창인데요. 명품이란 건 희소한 가치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NFT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이 NFT 시장 규모가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560억 달러가 럭셔리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NFT와 소셜 게임이 럭셔리 브랜드에 두 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래서 럭셔리 업계가 빠르게 NFT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등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프랑스의 럭셔리 기업인 케이어링이라는 기업인데요. 돌체앤가바나 그리고 지방시 등이 NFT 전용 컬렉션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돌체앤가바나가 NFT 컬렉션 9개를 선보였는데요. 이들이 판매된 가격이 5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돌체앤가바나는 디지털 럭셔리 마켓플레이스인 UNXD라는 곳에서 디지털 콜레지오네 제네시 컬렉션을 전시하고 경매를 했는데요. 5개의 물리적인 디자인과 4개의 디지털 창작물로 컬렉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컬렉션 중에는 7개의 블루 사파이어와 142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왕관이 있었는데요. 이 왕관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돌체앤가바나는 이 프로젝트로 패션 NFT 시장에 선두 업체가 됐습니다. 다른 명품 기업도 NFT 시장에 계속해서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구찌와 버버리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사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방이나 시계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 업계가 내놓은 NFT를 수집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NFT를 사용해서 고객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지속 가능한 패션과 뷰티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NFT를 활용해서 값을 매길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늘리는 동시에 매출까지 늘리는 전략인데요. NFT는 충성도 높은 명품의 팬 구매자를 계속해서 명품 제품을 사는 고객으로 묶어놓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명품 시장과 이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는 NFT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메이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